2022년 3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했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2분기 이상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다. 이걸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데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말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시장이 올라갈 일만 남았을까요? 즉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자, 오늘 내용을 모르면 잘못하면은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 경제를 볼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번 다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장률이 2회 이상 둔화됐다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신문 등에서 나오는 얘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 하는 얘기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GDP 성장률의 개념은 우리나라 한국과 다릅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의 개념은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예요. 그러니까 지난 2분기 대비해서 이번 3분기에 증가율이 어떻게 됐냐 요거고 그냥 GDP가 아니라 실질 GDP입니다. GDP가 발표가 되면 거기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에요. 그리고 더 어렵게 꼬으려고 연율 환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3분기에 증가율 이걸 곱하기 4를 하면 연율 환산이에요. 미국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GDP 성장률을 계산하는지 모르겠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만 보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게 한번 가보자고요. 자, 과연 미국의 3분기 GDP를 봤을 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것일까? 만약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한 그런 시기만 남은 거고 지금이 저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 미국 GDP를 볼 때는 너무 어렵게 베베 꼬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GDP는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미국 GDP랑 주식시장을 갖다 놨어요. 주식시장이 GDP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도 더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한 템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 역시나 주식시장이 먼저 떨어지죠. 이렇게 GDP는 사실상 주가에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지금도 봐서 아시겠지만 GDP 3분기 지표는 6월부터 9월 요 3달간의 지표인데 10월 말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행해서 발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GDP를 우리가 아예 볼 필요가 없는 후행하는 지표냐? 이것도 아닌 게 세부 내용을 보면 경제 흐름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GDP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GDP를 사용하는 거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책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정책이 기민하게 주식시장도 아니고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확실한 데이터를 조금 후행하더라도 보고 이걸 가지고 자금을 쓰던 아니면 자금을 조이던 돈을 쓰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GDP는 원래 정부에서 쓰려고 만든 자료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 주식을 투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들 아니면 이걸로 경제를 활용해서 뭔가 하려는 분들은 이 세부 내용으로 실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 떨어졌다 아니면 올랐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세부 내용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GDP는 어떻게 계산되냐? GDP란 놈 대체 넌 뭐냐 한번 알아보면 민간 소비를 했던 지출 플러스 민간의 투자 지출입니다. 딱 봐도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느껴지시고 그 다음에 정부도 지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여기에다가 순수출입니다. 순수출은 수출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니까 수출해서 수입을 뺀 겁니다. 요걸 다 합하면 GDP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건 뉴스만 보셔도 아시겠죠. 소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투자 지출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나머지 정부 지출이나 순수출은 미국에선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순수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한번 간단히 보고 갈까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볼게요. 이게 한국 수출액인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 있죠. 역성장하는 구간들이
전부 다 이게 2001년에 경기 침체, IT 버블에 이어진 9.11 테러 경기 침체고 2008년 금융위기고요.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때 수출액 떨어지고 코로나 때 수출액 떨어지고 지금은 뭐 애매합니다. 아직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또는 둔화가 됐던 시기에는 우리 한국 수출액이 하락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반도체 등 이렇게 경기에 아주 민감한 중간재라 그래요. 어떤 부품 같은 것들 있죠.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에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품을 많이 사고 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재고 줄여버리니까 부품 수요가 확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반도체 등 경기 민감한 중간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수출액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및 둔화의 시기에는 수출액이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던 이런 이유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럴 때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죠. 글로벌 경기가 나빠져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기가 둔화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는데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빨간 선이 코스피고 이 파란 선이 우리나라 수출액입니다. 당연히 뭐 주식시장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죠. 하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액과 우리나라 코스피의 움직임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수출액이 뭔가 이렇게 둔화된다 그러면은 좀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수출액이 이렇게 둔화하고 있어요. 좀 주식시장도 좀 위험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GDP를 계산할 때 미국은 소비지출, 투자지출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순수출이 제일 중요하다. 요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소비지출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투자인데 소비지출이 둔화된다. 이 그림 보시면 미국 실질 GDP 중에서 소비지출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하거나 떨어졌냐 이 지표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뭐 1990년대, 2000년대, 2008년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떨어지는 단계는 맞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에서 보면은 다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기 둔화가 왔던 구간인데 지금 미국의 GDP 중 소비 지출이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 또는 뭐 침체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투자 지출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역시나 투자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 보면 2000년대 IT 버블 당시에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2016년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의 투자 지출 변화율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국면에 있고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경기 침체예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투자가 마이너스로 갈 정도도 아니고 좀 떨어져 내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둔화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만으로 볼 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세부 지표를 이렇게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게 뭐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요거 설명드리면 개인 소비 지출이 여기에요. 듀레이블 구드, 그러니까 내구재라 그러죠. 우리 뭐 자동차부터 가전제품 한 3년 이상 쓰는 비싼 것들 요게 전분기 대비해서 역시나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논 듀레이블 구드, 그러니까 필수로 쓰는 뭐 휴지부터 해가지고 필수 소비재들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참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지탱해주고 있는 건 서비스죠. 근데 뭐 서비스라는 게 경기 나빠지면 바로 떨어지니까 이것도 불안불안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민간 투자입니다. 프라이베이트 도메스틱 인베스트먼트인데 민간 투자 중에 이게 고정자산 요게 투자가 감소한 건데 그 중에 보면 스트럭처 건물이에요. 건물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지덴셜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 주택이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건축 쪽에서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요소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차트 보고 요거 봤더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이 GDP 성장률이 3분기에는 플러스 전환을 했단 말이죠. 대체 무엇이 플러스 전환을 시켰을까요? 정부 지출 중에서 국방 지출이 굉장히 크게 플러스 전환을 시켰습니다. 여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부 지출이라는 건데 특히나 여기 이제 국방 지출입니다. 국방 지출이 이게 좀 크게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국방 지출이 증가했다 이거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방 지출은 이렇게 실물 경기 판단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이에요. 뭐 경기가 나쁘다고 국방 지출을 줄이고 경기가 좋다고 국방 지출을 늘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국방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지출할 때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 요인으로 실물 경기를 판단할 때 전혀 중요한 요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뺍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들이라서
자,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필이면 요번에 늘어난 부분이 국방 지출이 늘어나서 GDP를 상승시키는데 한몫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 미국 3분기 GDP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했다는 것에 진실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세부 내용을 통해서 실물 경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소비 지출은 여전히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둔화된다 소리는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앞으로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 소리죠.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생산량 늘려놓고 고정비가 많은데 이게 소비가 계속 감소하면 기업들의 이익이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민간 투자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경기 안 좋고 부동산 경기 안 좋으면 소비도 둔화되고 전부 다 좀 경기가 침체됩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의 투자 지출까지는 줄어든 건 아니고 주로 건설 부분, 주택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업들의 투자마저도 줄어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어쨌든 미국의 실물 경제는 이 중요한 두 요인을 봤을 때 확실히 둔화되고 잘못하면 앞으로 경기 침체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세부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일단 미국은 순수출은 제끼는 게 좋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달러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순수출은 크게 변화도 많이 없지만 요거는 별로 볼 부분은 아니고, 정부 지출 부분이 요번에 크게 증가해서 그나마 GDP 성장률을 끌어올려줬는데, 하필이면 경기와 완전히 무관한, 이게 계획적으로 들어가는 국방 지출이 견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3분기 GDP가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경제 지표를 보는 사람들이 좀 세부적으로 봤더니 미국 3분기 GDP 증가율은 여전히 기뻐할 게 아니다. 오히려 실물 경기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만 나타났고, 이런 일회성 요인이 견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셨겠지만 경제지표의 해석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야 돼? 아니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좋아진다는 거야? 나빠진다는 거야? 이렇게 보지만 경제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실물 경제도 알고 투자를 하고 할 때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세부 내용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결과만 보려고 하다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이 없어요. 이번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많이 여러분 보셨겠지만 다 나름대로 다 해석을 내려주는데 다 주관적이죠. 어떤 사람은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 하는데 여기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똑같은 이런 경제지표를 놓고선에도 지금 GDP를 보고 그 마지막 발표된 것만 보고선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부 내용을 보고 앞으로 이거는 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그 내용을 모르고 세부적인 걸 모르면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말 듣고 좋아진다는데 나빠진다는데 도저히 분간도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투자를 하건 뭘 하건 하면 그냥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각 유튜버들도 그렇고 각각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회사에 매여 있죠. 좀 있으면 경기 침체 오니까 주식 다 매도하세요, 이제 주식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러면은 잘리죠. 왜냐면은 주식 시장에 계속 거래가 돼야 증권사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팔고서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안해서 드려야 되고, 유튜버들도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 3월 4월 이렇게 최저점 굉장히 많이 사락을 했고 이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든 매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솔직히 상관없지만, 그 때부터 보신 분이 아니라 고점에서 보신 분의 경우에는 나 여기 고점에 물려있는데 네가 매도를 하라 그래? 그럼 굉장히 또 기분 나쁘단 말이죠. 얘가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보자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기가 실제로 고점을 찍기 전에 우리가 고점을 맞추면 좋겠지만 맞출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가 그 끝을 다 보고 딱 떨어지는 그쯤, 끝까지 다 먹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기를 우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저점에 들어가고 올라서 판다 할 때도 이 안 끝단을 보면 이 중간을 다 먹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중간중간에 고점에 뛰어드신 분들은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채널 보시면 아주 쉽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과정은 아무것도 안 보려고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결과만 보셨고 과정은 전혀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과정을 보시고 일단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계속 길러보시고 실전에도 적용시켜 보시면 그게 결국엔 실력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현재 사실과 경제지표를 자세히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서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란 있고요. 여기서 해당된다 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